이재명 정부가 지금 긴급하게 추진 중인 민생복지기금,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만 맞으면 많게는 35만 원 넘는 현금이 입금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신청 자격부터 사례까지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우입니다. 과거엔 복지정책 분석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노년정책 제도를 해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건 늘 보는 자료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생활복지 항목에서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생활 안정성 강화, 그리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30년 넘게 정책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예요. 특히 복지 예산이 갑자기 확대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취약계층 긴급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던 항목이 이번엔 생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역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지원 조건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엔 중위소득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같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대됐어요.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 경험을 떠올려보면 이런 패턴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19 때도 비슷한 흐름으로 긴급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엔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엔 생활 안정성 강화라는 표현으로 마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예산이 전국 단위로 배정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구조였거든요.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지원 체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변화는 보통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서 발견한 이상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각 지자체별 예산 실행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실제로 지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먼저 수도권 몇 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인천 남동구 순으로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예산이 편성돼 신청 안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각각 민생안정지원금, 생활안정지원사업, 긴급생계 지원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특히 눈에 띈 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웹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온라인 신청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청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이나 세대 정보만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없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언론 보도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는 정말 지금 바로 가능한 지원인지 의심스러워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게시판을 뒤져봤어요. 그 결과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자마자 승인 문자 왔고 일주일 만에 입금됐다. 서류 준비할 것도 별로 없었다는 후기들이 실제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지역별로 지급 시기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이미 1차 지급을 완료했고 어떤 곳은 아직 신청 접수 중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해졌어요. 중앙정부 예산서에서 발견한 변화가 실제로 전국 단위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은 보통 선착순이나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몰라서 놓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지자체별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실제 사례를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이순재 어르신의 경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순재 어르신은 72세로 자녀들과 세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다른 복지 혜택은 소득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평소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도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 7월 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이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줬어요. 생활안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신뢰하는 분이 알려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주민센터에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기존과 달리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중위소득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순재 어르신 같은 경우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서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놀라운 건 서류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다른 복지 신청할 때처럼 온갖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순재 어르신은 바로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다고 했어요. 접수 과정도 30분 정도로 간단했고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바로 확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승인 문자가 왔고 며칠 뒤 통장에 몇십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입금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순재 어르신이 가장 아쉬워한 건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는 이미 6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본인은 7월 중순에야 신청했거든요. 만약 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예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고 했어요.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대대적 홍보가 없다 보니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순재 어르신은 받은 지원금으로 밀린 공과금을 정리하고 약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크지 않은 금액 같아도 실제 생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아찔하다고 했어요. 이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순재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절대로 자동 입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기초연금이나 다른 정기지원금처럼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우려가 들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지자체마다 공고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홈페이지 메인에 크게 띄워놨지만 어떤 곳은 복지 메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공고 없이 주민센터 게시판에 종이 공고만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본 사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신청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공고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번째쯤에 묻혀 있었거든요. 제목도 민생지원 사업 안내 정도로 단순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끝이라는 점이었어요. 아무리 대상자 조건을 만족해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행정처리 마감 때문에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무효처리 사례들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엔 신청서는 제출했지만 소득증빙 서류를 빠뜨려서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안 기간 내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못해 무효 처리됐다고 하더군요. 박순덕 어르신은 더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하루 착각해서 늦게 갔는데 담당자가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고 안내했어요. 하루 차이로 몇십만 원을 놓친 셈이었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본인 인증부터 서류 첨부까지 과정이 복잡해서 자녀 도움 없이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각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 기간, 필요 서류가 다른데 통합된 안내 창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신청 방법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급 현황을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역별 격차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제도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이만수 어르신은 총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에너지 바우처 5만 원까지 각각 따로 지급된 금액이었죠. 각각 다른 부서에서 별도 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같은 시기에 진행된 지원이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도 거주 지역만 다르다는 이유로 25만 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격차를 보면서 지역별 예산 배정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옆 동네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는 30만 원 이상 지급하는데 바로 인접한 다른 시에서는 15만 원만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같은 도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날 줄은 예상 못했어요. 인천 남동구의 윤금자 어르신은 더 복잡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생활지원금 15만 원만 안내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통카드 충전금 15만 원과 난방비 지원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청 기간이 각각 달라서 교통카드는 놓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가장 아쉬웠던 건 이런 정보 격차가 단순히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떤 분은 35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5만 원만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의 박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엔 중복 지급 제한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받았어요.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 생활지원금에서 일부가 차감됐습니다. 미리 상담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 무작정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35만 원 받았다는 후기를 봤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기대로 신청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문제는 지급 구성도 지역마다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곳은 현금으로, 어떤 곳은 바우처로 지급했습니다. 사용처 제한도 있어서 실제 활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울산 남구에서는 신청 방식도 달랐어요. 생활지원금은 주민센터 방문, 교통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에너지 지원은 별도 기관에서 접수받는 시기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는 구조였죠. 결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정확히 어떤 지원을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동네 현실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급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걸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받으려다 오히려 기존 혜택이 깎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강릉시에 거주하는 최영식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평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월 40만 원씩 받고 있던 분이에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15만 원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거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받았지만
기존 긴급복지급여에서 15만 원이 차감됐어요. 중복 지급 방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총액은 그대로인데 지원 항목만 바뀐 셈이었거든요. 더 문제는 차감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지원은 합산 계산하고 어떤 건 별도 지급하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최영식 어르신도 미리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부산 동래구의 김정순 어르신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했어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재평가 과정에서 주거급여가 월 5만 원 삭감됐거든요. 담당 공무원도 명확한 설명을 못했어요. 시스템상으로 자동 계산된 결과라고만 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한 번 받는 15만 원 때문에 매월 5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보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른 지원과 중복될 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과거 지원 이력 때문에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2년 전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번엔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기지급자로 분류돼 있어서 담당자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 보완 요구부터 재심사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이에 신청 기간이 끝나버리면 아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박미자 어르신은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기초연금 수급 이력 때문에 1차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접수 마감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올해는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 사전 확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기존 수급 내역과 이번 지원금의 연계성을 5분 정도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분들 중에는 미리 알아서 다행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신청 전 간단한 문의만으로도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정보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수급 문제까지 파악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매일 변하는 상황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실제로 지자체별 현황을 계속 추적해 보니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접수받던 곳이 갑자기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 대상 조건이 하루 사이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거죠.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월요일에 신청 공고가 올라왔는데 금요일에 벌써 마감 안내가 떴어요. 닷새 만에 예산이 다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늦게 알았다면 아예 기회조차 없었을 상황이었거든요. 더 문제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어요.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자녀와 세대 분리만 되어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상담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의 항목이 확인 가능했고 본인의 수급 이력과 현재 조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서류나 방문 없이도 5분 정도면 충분했어요. 행정복지센터 상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간단한 가구 정보만 알려주면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해줬어요. 신청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는 순간 바로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챙겨준다는 점이었어요. 중복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항목까지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거든요. 대구 수성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교통비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까지 함께 안내해줬어요. 생활지원금만 알고 전화했는데 총 3개 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상담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오전 시간대가 가장 원활했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상담 대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담만으로도 신청까지 완료되는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로 기본 정보 확인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울산 남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일 접수가 가능했어요. 전화 상담 후 바로 신청 번호를 받고 필요 서류만 며칠 내에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급하게 마감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훨씬 유리했어요. 하지만 이런 편의 시스템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 방식이 더 까다로워지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었거든요. 결국 빠른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모든 조사를 마친 후 실제로 지원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숫자와 제도만으론 알 수 없는 현실적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윤영순 어르신은 68세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기초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웃에게서 생활지원금 소식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런 지원 제도가 나와도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웃분이 워낙 확신 있게 얘기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윤영순 어르신 같은 경우엔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했어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소득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접수까지 3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 줬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지급 속도였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승인 문자가 왔고 그 다음 주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정말 될 줄 몰랐다가 실제로 받게 되니 안도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윤영순 어르신은 이 돈으로 밀린 전기료부터 정리했어요. 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늘어난 전기세가 부담됐는데 지원금 덕분에 걱정 없이 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으론 오랫동안 미뤄둔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매달 빠듯하게 계산하며 살던 게 한 달 정도는 좀 숨통이 트였다고 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윤영순 어르신이 가장 아쉬워한 건 정보를 늦게 안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는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본인은 7월 말에야 신청했거든요. 만약 이웃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예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같은 상황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윤영순 어르신은 본인이 받은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렸다고 하더군요.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장 목소리들을 종합해 보면서 느낀 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인데 몰라서 못 받는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지금이 바로 확인해 봐야 할 기회입니다. 이번 제도는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만 맞으면 빠르면 며칠 안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 바뀌고 기회는 늘 한정돼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나 거주 지역이 해당된다면 이번처럼 조건이 완화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